실전 트레이닝 질문해보면 그럼요. 일단 질문 몇 번?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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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만족하는 K 양수의 값. 불량품일 확률이 55%라며. 그죠? 자, 불량품일 확률이 5%. 그때 7,600개의 제품 중, 자, 7,600개의 제품 중 우리가 불량품이 아닌 제품의 개수. 불량품이 아니니까 양품의 개수를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하자. 이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p 절대값 x 빼기 7220,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확률이 0.32라고 했을 때 다음 양수 k의 값을 구하면, 어제 그 각각의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결국에 이항분포잖아, 그쵸? 그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7600개 중에서 양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인 거니까 그 양품일 확률은 얼마야? 0. 그치, 0.9가 돼야지. 확률 변수 x가 저 양품이니까, 그치? 그래. 그럼 이때 얘네는 정규분포로 따를 거잖아. 개수가 조금 커지면, 그죠? 우리가 그 선택하는 그 개수가 좀 큰 수가 될수록 그 이항분포 또한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그때의 평균은 76 곱하기 95일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표준편차 분사는요, 거기 0.05 곱한 거니까, 그치? 76 곱하기 95 곱하기 0.05. 자, 요게 되겠네.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될 건데, 잠깐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 계산해 봐야겠네. 76은 2 곱하기 38? 그럼 4 곱하기 19네? 2의 제곱 곱하기 19 곱하기 저거는 5 곱하기 19? 맞죠? 평균은 19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 요게 평균이 될 거고. 그리고 얘네가 이거고, 여기에 100분의 또 5를 곱할 거니까 2, 50, 190. 19의 제곱. 요렇게 되겠네. 계산해보시면. 그쵸? 됐어? 그럼 이제 제 확률은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우리가 확률을 좀 나타내보면 얘는 K보다 크거나 같고니까 얘가 20이 K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빼기 7220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고. 자, 이러한 확률을 더하는 거죠. 근데 얘랑 확률 어때?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그 값이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은 것. 결국에 이 확률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 해도 된다고요. 2배의 P. 그럼 요거 양의 걸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럼 제 확률 변수의 표준화를 좀 해보면은 Z가 K 플러스 7220 빼기 얼마야? 얘가 361 곱하기 2니까 얘가 7220이네? 맞니? 요거 평균이
나누기 평균 시그마. 요거. 되죠? 그럼 얘는 K분의 19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32인 거니까. 따라서 요거 0 접어놓고 큰 게 요만큼이 0.16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쵸? 0.16이니까 요만큼의 확률이 0. 얼마야? 3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0.34면은 얘가 이 값이 몇이어야 돼? 19분의 K가 1이어야겠네. 됐어? 다음 560번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4 이하면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5 이상이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16,200번을 반복하여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값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알아야 돼? 확률 변수 X를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로 한번 정해보자고. 됐어요? 560번. 됐니?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그 이항분포를 따를 거잖아. 16,200번 중에서 확률은 3분의 2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럼 그때 얘 정규분포는 그때 평균이 얼마고? 5,400이니까 1800. 그리고 거기에서 분사는요. 3분의 1 곱해주면은 얼마니? 1800? 되게 안 떨어지네? 잠깐만. 맞는데? 아니지, 여기다 곱해야 되는 거지, 지금. 3분의 1 해주면은 3600. 그럼 얘가 60의 제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 정규를 할 건데 위치가 5700 이하니까 그럼 우리 이런 확률 구하잖아. 얘가 X를 지금 구하는 게 아니지. X가 지금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인 거니,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확률면서 S라 했으니까 그 Y를 위치라고 한다라면 그 Y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X가 총 몇 번 나왔는지, 그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그럼 얘네들을 더했을 때, 아이고, 뭔 소리야. 4 이하의 눈, 그 다음에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변수를 Y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가 지금 16,200인 거잖아, 지금. 그럼 Y라고 하는 거는 16,200 빼기 X. 됐어? 그럼 봐봐. 우리가 그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나왔을 때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거라며. 그리고 이만큼 나왔을 때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일 거라며. 그 얘가 최종적인 위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네 정리해보면 위치가 2x 빼기 16,200. 자, 이제 요게 위치가 될 건데 얘가 얼마보다? 5,000 이하 700 이하가 될 확률. 자, 이거 말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부터 할 수 있겠지? 다음 없으면 다음 넘어갑니다.
오케이? 저 되죠? 드디어 확통의 마지막 단원만 남았네. 이제 통계적 추정. 이쪽은 우리가 그동안에 분산 표준 편차 평균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을 확률, 어떤 범위 안에 있을 확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봤다라면, 이번엔 반대로 자 우리가 어떤 조사를 했을 때 그 범위 안에 있대. 그렇다면 걔네가 과연 그때 평균은 몇일까? 거꾸로 역추적하는 게 지금 통계적 추정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그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찾을 건지 좀 하나하나씩 좀 볼 건데, 일단 여기에서 얘는 일단 용어만 좀 잘 알아두면 돼. 앞에 했던 내용을 거꾸로 다시 접근하는 거니까. 일단 마찬가지 여기서도 평균, 표준편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건데, 자 모시기, 모평균, 모표준편차, 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발음도 안 돼. 표본 평균, 표본 표준편차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얘네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은, 자 모자가 붙은 것들은 뭐냐면 모든의 그냥 약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구했던 모평균은 그냥 평균, 모표준편차는 그냥 표준편차. 알겠니? 어떤 집단에 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전체 다 평균 구했을 때, 전체 다 표준편차 구했을 때 그것을 모평균, 모표준편차라고 한다. 이러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표본은 뭐냐, 표본.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좀 특별히 2명만 뽑아내서 걔네들의 평균을 재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또는 걔네들의 표준편차를 구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때 우리가 그 샘플링 했을 때를 가지고 우리는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볼 건데, 일단 모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들의 다시 평균. 자 이러한 용어들부터 하나씩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니? 자 모평균은 우리 했던 대로 그냥 평소 하던 거, 전체 평균 얼마냐, 보통 우리가 나타냈던 거 M으로 나타냈었고, 그치? 그리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확률 분포에서는 그 X에 대한 확률, 평균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거고, 그쵸? 표본 평균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전체, 여기 반을 가지고 우리 모평균을 구해봤을 때랑, 그 중에서 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민서 둘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봤을 수도 있잖아. 또는 얘네들의 성적을 가지고 더해본 것들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때 걔네들의 평균들을 가지고 우리가 샘플링 했을 때 그 평균들을 가지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얘네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평균 구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그 평균이 일반적으로 이거랑 같니 다르니? 일반적으로는 다르잖아, 그치? 전체 평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점이 나왔어, 수학 성적이 예를 들어서. 근데 민서 둘이 뽑아서 평균 냈을 때도 70점이 물론 나올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잖아, 그죠? 그때 그 걔네 둘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한다고? 표본 평균이라고 할 거라고, 그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민서랑 태건이랑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또는 하율이랑
오민서랑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때 그 표본 평균은 우리가 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려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야. x바라고 읽고. 됐어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또 뭐냐면 표본 평균들이 또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했을 때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럼 결국엔 얘네는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전체 집단, 즉 모 집단에서 우리가 표본들을 여러 개 샘플링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둘이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둘이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둘이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럼 그때마다 그 평균들을 우리가 각각의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표본 평균 또한 우리가 확률 변수 중에 하나다, 일종의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좀 특별히 우리가 얘네들의 성적의 합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건데,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좀 특별히 우리가 생각했다. 뭐 극한에서도 우리가 여러 개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었지만은 좀 특별하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1 이러한 극한값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 이러한 극한값을 가지고 뭐라고 했었는데 얘네들은 특별히 이름 붙였던 거잖아. 그치? 뭐? 이게 뭐야 이거? 얘 몰라 이거? 미분계수. 그래, 순간변화율 x는 1에서 좀 극한값인데 좀 특별한 극한값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우리가 계속 계산했던 거잖아. 미분계수라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확률 변수 중에서 좀 특별한 애인 거야. 어떤 표본들의 평균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 변수를 취한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그때 당연히 그것들이 또 평균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확률 변수가 이러할 때 평균권이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네. 괜찮아요? 이건 이해 무슨 말인지? 잠깐만 한번 봐볼게.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 자, 성지고 학생들이 있대요. 성지고 2학년. 수학 성적이 있을 거고, 물론 2학년 중에서도 1반의 수학 성적이 있을 거고, 그치? 괜찮니? 그리고 2학년 각 반의 평균들도 있을 거고, 그치?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이때 얘들의 평균 한번 구해볼 거야. 성지고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300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 반에 자, 30명씩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알겠어요? 그럼 총 몇 반? 10반인 거지, 그치? 자, 그럼 2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구하니? 전체 300명 중에서, 그치? 각각의 점수가 있겠지?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에서 각각의 점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마지막은 300명까지 그 점수를 다 더하면 나눠주면 얘가 지금 뭐인 거야? 모 평균에 해당되는 저 값인 거야.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얘는 일반, 좀 우리가 그 2학년 학생들 중에서 그 표본을 일반만 지금 골라낸 거야. 일반의 학생들만. 그럼 얘네들이 의미하고 있는 건 현재 그 표본 평균들이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일반의 학생들의 평균은 당연히 몇 명 중에? 30명 중에서, 그치? 30명 각각의 확률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만약에 2반의 성적을 구하고 싶다라면, 성적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면, 그럼 그때는 얘네 어떻게 돼? 30명 하고 그 다음 학생 해서 또 30명 이렇게 더했겠지. 맞니? 약간 이해돼요? 자, 그럼 봐봐, 다시. 그럼 각 반에 평균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또 한번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걔네들의 평균은 일단 전체 몇 개 반이니까? 10개 반이니까 10으로 나누겠죠?
1반의 평균은 30분의 x1 플러스 x30 됐어요? 그 다음에 2반의 평균은 30분의 x31 플러스 x60 됐죠? 해서 뭐 3반의 평균, 4반의 평균 다 구할 거고 마지막 누구? 10반의 평균은 271부터 300까지 자 이렇게 더해야겠지? 그쵸? 그럼 당연히 우리 번분수 할 거니까 계산할 거니까 당연히 분모 문제에 누구 곱해주면? 누구 곱해주면? 번분수잖아 30 곱해주면 그럼 얘네들은 싹 다 없어질 거고 그치? 30 곱해주면 300분의 또 얘네들을 싸그리 다 더한 값이겠네? 그럼 그 결과가 누구랑 똑같아? 그 전체 평균이랑 똑같은 거죠? 그치?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모평균, 표본평균,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은 결국에는 누구랑 똑같아? 모평균이랑 똑같더라 라는 결과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모평균이 나와 있어. 근데 그 표본 평균을 구하고 싶어. 평균들의 평균. 자, 그러면 저거는 그냥 모평균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반대로 어떤 표본, 일반 학생들의 성적이 나와 있는데 2반 학생들의 성적이 나와 있고 그 걔네들의 평균이 나와 있어. 그때 전체 평균이 좀 궁금하대. 그러면 얘는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 저게 둘이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평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나오는 뭐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은 용어만 좀 어려운 거지.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제비뽑기 할 때 뭐 한 거야? 보건 추출은 다시 원래대로 보건 상태에서 뽑고 확인해 다시 넣는 거지. 원상태가 원래 돌리는 거. 그게 보건 추출이고 비보건 추출은 뽑고 다시 안 넣는 거. 그게 비보건 추출. 됐어요?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자, 표본을 구할 때 우리가 몇 명을 뽑을지 또는 몇 명을 우리가 그룹 지어서 우리가 뽑을지 그 생각할 거잖아. 그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명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2명이 표본의 크기가 2란 뜻인 거고. 알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번에는 자, 요거 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여기는 진짜 또 발음이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자, 또 이렇게 또 용어가 또 있을 거야. 알겠니? 그럼 당연히 또 우리가 모 표준 편차는 또 알잖아. 그 전체 표준 편차가 얼마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그마라고 나타내기도 했었고, 그치?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서는 얘에 대한 표준 편차요.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그쵸? 맞니?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또 당연히 그 아까 둘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치? 그럼 걔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한 게 표본 표준 편차.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성적으로 해봅시다. 얘는 일반끼리의 표준 편차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반의 평균들,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4반의 평균 있잖아. 그치? 그럼 걔네들이 또 분포하고 있는 정도가 있겠지. 그죠? 그럼 그것들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가지고 표본 표준 편차다 라고 얘기하겠다 라는 얘기인 거야. 아이고, 발음이 어렵다. 일단 여기까지 용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과연 그럼 얘네 둘 표본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걔네들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를 좀 알아보자면
아니, 이거부터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그래, 수학 성적, 2학년 학생들 수학 성적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 성적이 뭐 30점 맞은 친구도 있을 거고, 뭐 35점 맞은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39점 맞은 친구도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44점, 그 다음에 뭐 50점, 그 다음에 뭐 60, 너무 커진다? 55점, 그 다음에 뭐 60점. 자, 이렇게 맞은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뭐 65점, 그 다음에 뭐 70점, 74점, 80점, 그 다음에 뭐 90점. 자, 이렇게 맞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뭐 그린 거냐면은 그 분포의 상태를 선생님이 조금 많은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었지. 그 종 모양, 곡선. 앞에서 했던 거. 보통 이런 구조를 따를 거라고. 괜찮니? 전국의 학생을 따지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잖아. 맞아요? 지금 눈빛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인가 지금 이런 표정이야. 이해되는 거 맞아, 얘들아? 근데 얘네가 그 어떤 표본을 한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점수들은 좀 다르겠지만 걔네들도 아마 얘네랑 좀 비슷하게 양상으로 나올 거라고. 비슷한 양상으로.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때 그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들은 얘는 2학년 전체의 수학 성적이라고 한다라면, 그치? 그럼 일반의 성적의 평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0 몇 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0점, 그 다음에 뭐 2반의 평균은 뭐 55점, 그 다음에 얘네는 뭐 60점, 그 다음에 뭐 51점, 42점.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퍼진 정도보다 그 평균들의 퍼진 정도를 살펴봤을 때는 당연히 얘네보다는 얘네가 어떻게 되니? 그 퍼진 정도가 당연히 줄어들겠지.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은,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은 얘네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쓸 거야. 즉, 그 표준 편차를 n으로 나눠준 거랑 흡사하다 라는 얘기야. 즉, 뭐로? 잠깐 미안해. 분산이니까 이렇게. 얘네랑 가까워진다 라고 그냥 알려져 있으니까 요거 그렇게 쓰면 돼. 요거를 증명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우리가 과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괜찮니? 그래서 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얘네보다는 작을 건데 얘네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즉 얘네를 표현해보자면 이런 거지.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분산은 뭐가 되겠니? 전체 샘플의 크기로 우리가 그 분산 나눠주면 걔가 분산이 되는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다들? 하율이 이해되니? 여기가 크게 뭐 계산이 요구되는 부분보다는 그 용어만 좀 우리가 정확히만 좀 알면 되는 단원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그게 안 나와있네. 보통 뭐 평균을 따른다, 뭐뭐 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네는 그냥 증명보다는 그렇게 알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여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보다는 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런 것들을 조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보면은 모 비율, 또 표본 비율이란 거에 대해서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비율도 마찬가지 지금과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또 가게 될 거니까 일단 요것만 좀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표준 편차. 자, 얘네도 마찬가지. 자, 표준 편차는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n분의 1로 우리가 나눠서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얘네는 그냥 이렇게 표본들을 이렇게 나눠서 구한다. 그래, 그것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n, 시그마로 나눠서 계산한다. 라고만 그냥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이해보다는. 알겠죠?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자, 그러면 자, 요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좀 추정. 자, 일단 요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알겠죠? 보니까 요거 실내 구간까지 다 실내 구간, 일단은 먼저 보고 합시다. 일단 595번. 자, 595번부터 보면은 모평균이 5이고, 자, 그럼 무평균이 5이고,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얘가 3인 어떠한 모 집단에서 크기가 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표본의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n이라고 쓴다 했었지, 그치? 자, 표본의 크기가 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얘 제곱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물어본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얘 어떻게 구하냐? 그럼 우리 그건 구할 줄 알잖아. 분산. x바의 분산은 구할 수 있지. 얘를 계산하는 식은 얘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얘 제곱의 평균의 제곱을 빼서 우리 평균 분산 구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얘니까 얘 넘어가서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근데 그 요 값은 분산에다가 더하기 얼마?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이것들의 제곱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다고? 모평균이랑 똑같다고. 그럼 얘가 얼마? 얘가 그냥 5.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분산은요? 현재 모 분산이 얼마니까? 9인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로 어떻게 하라 했어? 쟤네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제가 그냥 나온다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이러하니까 그럼 걔가 분산이 요건 거잖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럼 얘가 6분의 9라는 얘기인 거겠지. 그죠? 그럼 계산하면 되지 뭐. 2분의 3 더하기 25. 요게 지금 우리가 그런 요 평균인 거야. 됐어요? 이 기호가 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얘는 무슨 뜻인 거냐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분산, 표준 편차는 분산은 이거 나타낼 수 있을 거니까 얘가 표본 평균들의 분산. 그게 누구라고? n분의 모 분산. 됐어?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는 여기다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나올 거니까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599번은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과 같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2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
그죠? 일단 봐볼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들이 나와 있어. 확률 분포가 나와 있는 거네. 지금 그쵸? 자, 0일 때 5분의 1, 1일 때 a, 2일 때 5분의 2, 그리고 3일 때 10분의 1. 됐니? 그럼 일단 얘 A부터 우리 구해봐야 될 거잖아. 그쵸? A는 확률들의 합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A는 얼마? 10분의 3이죠? 10분의 6, 10분의 7, 10분의 3. 됐나요? 그럼 얘 구했을 때 우리 뭐를 구하라 했다 지금 현재? 표본 평균들의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얘 평균은 또 다시 아까 뭐라고? 그럼 얘는 그냥 모 평균의 값과 동일하다고. 맞아요? 그럼 얘 모 평균 구하면 된다는 거네? 맞니? 모 평균 구하면 어떻게 하는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10분의 3. 그럼 10분의 8이니까 10분의 14. 됐어요? 표본의 크기는 그냥 여기는 필요 없죠. 어차피 모평균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죠? 이 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눈은 되게 쪼망쪼망한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지금. 왜 어디가? 왜?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다음 602번. 자, 602번은 1, 2, 3. 2, 3. 자, 이 공이 적힌 3개. 1이 적힌 게 3개. 얘는 1개. 그리고 3이 적힌 거는 1개가 들어있대요. 자, 이때 공 주머니에서, 자, 그럼 써보자. 자, 이러한 주머니가 있는데, 1 적힌 게 3개. 2가 적힌 게 1개, 3이 적힌 것도 1개. 자, 이러한 주머니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서 임의로 2개의 공을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즉,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때 표본의 크기는 2인 거고. 됐니? 임의로 2개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때 다음 누굴 구하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라고요.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해야 되자고요. 됐죠? 일단 임의로 2개 추출한다 했으니 얘는 표본의 크기는 2인 거지. 그러면 얘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그냥 모평균이랑 똑같을 거고, 그렇지? 그럼 모평균을 우리 구할 수 있겠네. x를 뭐로 잡으면 이 x바가 임의로 추출했을 때 그 나온 공들의 뭘 구한 거야? 평균을 구한 거지. 그럼 그때 x는 나온 숫자를 우리가 확률 변수 잡아서 주면은 1이 나왔을 때 2가 나왔을 아니지? 잠깐만. 1이 나왔을 때 2가 나왔을 때 3이 나왔을 때 그 걔네들을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구해보면은, 그치? 1이 나올 확률은 얼마? 5분의 3. 2가 나올 확률 얼마야? 3이 나올 확률? 5분의 1. 됐어요? 이게 지금 확률인 거잖아. 그죠? 그럼 그때 모 평균은,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죠? 그래서 얼마? 계산해보시면 얼마야? 1, 5분의 8? 맞니?
그래서 뭐 얘는 평균이 5분의 8인 거야. 그리고 그때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니?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아니 지금 우리 여태까지 하던 게 이제 평균, 표준편차, 분산 구하는 건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분산의 정의는 뭐야? 그건 3포도 전체 다 얘기하는 거고, 분산은 아니 별량 빼기, 즉 확률 변수 빼기 평균 나누기, 아니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편차가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뺀 거니까. 아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그렇게 쓰면 되는데, 좀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계산은, 아까도 설명했잖아. 분산 확률변수 제곱들의 평균에서 뭐라고? 얘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많이 했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얘네는 지금 구해놨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은데, 얘네는 확률변수 제곱한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거잖아 지금. 마찬가지 얘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구할 수 있죠? 얼마? 5분의 6 아니지, 뭐야, 1이니까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9가 되겠지. 거기에서 뭘 뺄 거라고? 평균 얼마? 5분의 8 얘 제곱을 빼버리면 그게 바로 분산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얘 분산은 5분의 얼마 나오니? 16이니까 그럼 25분의 80이네. 16이니까 맞아? 얘는 5분의 64 맞아요? 따라서 분산이 얼마야? 25분의 24가 분산이 되겠지. 됐니? 아니네, 16이네. 그치? 아, 너 계산하던가 그러면. 왜 가만히 있으면서 왜 그래? 아니 순간 제가 틀린 건가 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됐어요? 그럼 봐봐. 자, 우리는 지금 모 분산을 구한 거란 말이야. 그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아까 어떻게 정리한다고?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고. 2분의 모 분산. 알겠어? 따라서 얼마? 25분의 8. 된 거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그냥 계산만 잘하면 돼. 근데 분산을 구할 줄 모른다는 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다음 정규분포 80,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어떠한 모집단에서 크기가 몇인? 49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 얘가 A, 4. 자, 얘네를 따른다. 이때 A와 시그마의 값을 차례로 구하면 이라고 했네. 됐니? 자, 다시 봐봐. 얘는 어떤 X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지금 따르는 중인 거잖아 지금. 그치? 다시 말하면 그 X의 평균, 즉 모 평균은 얼마인 거고? 80인 거고. 그 다음에 모 분산은 얼마인 거고? 시그마 제곱인 거지 지금. 맞니?
그럼 다시 x 봐. 자, 표본 평균들을 지금 구했어, 지금. 맞아? 그 표본 평균들은 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A인 거고, 현재. 그죠? 다시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누구고? 4인 거지, 지금. 됐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 평균의 값과 동일하다고 했으니 A는 얼마? 80.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얘는 뭐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모 분산을 뭐로 어떻게 한 거?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값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치? 따라서 시그마 제곱은 얼마? 2의 제곱, 7의 제곱, 14의 제곱. 됐니? 그럼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 14인 거지. 또 이거 계산하고 있지 말고 4 곱하기 40 하고 있지 말고. 이민서 씨.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뻥치지 마. 시그마가 있어야 바로 알죠. 됐어요? 해결됐니? 그 다음 607번.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성검사 점수의 평균이 얼마? 72점.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얼마? 12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렇게 써봅시다. 그래. 얘가 72. 그 다음에 12의 제곱. 자,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거래. 자, 근데 이때 2학년 학생들 중 임의로 추출한 16명의 적성검사 점수의 평균이 69점 이상 78점 이하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또 물어본 거네. 맞아요? 그럼 보자고요. 당연히 그 확률 변수가 현재 여기서는 표본 평균들의 값이 얘네들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현재 뭐냐면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 점수가 69점 이상 78점 이하일 확률을 지금 구하는 거지. 여기까지 된 거 맞니? 그럼 얘네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확률 변수 x바를 표준화 시켜줘야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아? 그럼 표준화 시켜주려면 당연히 얘는 z가 어디랑 어디 사이 나오겠지. 그럼 표준화 우리 어떻게 시키는데? 확률 변수에서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표준 편차.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현재 우린 뭘 알고 있으니까?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얼마일 거고? 아니 어렵냐고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똑같다니까? 모 평균은 72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얼마야? 그래 72라고. 아니 어려운 거 한 거냐고 우리 지금.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모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가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도 구해봐야 거잖아. 그치? 근데 걔네는 어떻다고? 분산 자체가 표본의 크기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 현재 표본의 크기 얼마니까? 16이니까 표준 편차는 그거의 양의 값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제곱근으로.
얼마? 12. 됐어요? 그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3이라는 얘기인 거겠네. 그치?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원래 본론 들어와서 얘는 69에서 빼기 얼마? 70.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됐어?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러면 얘네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몇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확률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쪽은 어차피 좌우 대칭일 거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0에서부터 그 확률 변수가 1일 때까지 플러스 0에서부터 걔가 2일 때까지. 맞니? 그 얘는 문제 나와 있으니까 더하면 되겠지? 이미서 됐니? 그 얼마야? 2번. 오케이? 그냥 여기 단순 계산이야. 그러니까 용어만 좀 잘 알고 우리가 좀 기호화만 시켜 놓으면은 크게 어려운 단어 아니란 말이야. 지금까지는. 그잖아. 아니야? 지금까지는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나중에 뒤쪽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실내 구간 그쪽에 나오면은. 추정은. 크게 어렵지 않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려운 계산도 아니고. 어디까지 나가요? 쟤는 맨날 어디까지 나와요? 물어보는 게 일이네. 내가 봤을 때 어차피 평균의 추정은 오늘 하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지 쭈르륵 문제가 풀리는데. 다음에 하시죠. 여기까지 하면 얘를 과거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미 거부하가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모 비율, 표본 비율은 어차피 유형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건 패스하고 딱 모평균의 추정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오늘 말고 전체적으로. 예. 알겠어? 예. 그 다음 주 금요일날 해서 모평균 추정해서 마무리할 거야. 예. 알겠니? 예. 하율이 오케이 이해됐지? 어차피 또 내년에 또 학통은 또 배워야 되니까 뭐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면 되지 또. 지금 일단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그치 태건아? 여기 스카이 맞아요? 스카이는 아니야. 여기 다 모여있어. 시간 되는 애들 다 흩어져 있고. 그냥 A반 1, A 1반, A 2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물론 거기에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트리고 있긴 한데 미끄러지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나는. 그 미꾸라지는 본인인 걸 아마 알 거야. 자, 정규분포. 자, 224제곱. 평균이 200이고, 분산이 24의 제곱을 따르는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다음 x바가 누구보다 19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얘네가 0.1587 이래요. 이때 위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n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했어. 됐니? 딱 봤을 때 얘를 뭐 해야 되겠니? 당연히 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한 거니까 표준화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그 얘 표준화는 P, Z, 194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해줘야겠네. 근데 우리 이러한 값이 평균이 얼마?
0.1587이라고 그쵸? 근데 걔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몇보다 작아야 돼. 근데 그 여기에 있는 값이 양의 값이라면 여기 가운데 0이니까 그치? 당연히 그 확률은 0.5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뭐인 거야? 요 음수 쪽이라는 얘기인 거겠네. 맞아요. 그럼 우리 요 음수 쪽 계산 요 확률은 다시 0.5에서 요만큼의 확률을 뺀 거랑 동일한 거지 지금. 그죠? 맞아요. 그럼 이쪽 확률은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0.3413 이렇게 나오니? 되죠? 그 0.3413이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표준 정규분포 보니까 1.0인 거지 지금.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즉 1일 때가 지금 저런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우리가 요 1일 때 요 확률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네 결국에.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또 우리 뭘 알아야 되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알아야 되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한번 또 판단을 해봅시다. X바의 평균은 얼마? 아니 정규분포 따른다며 얘가 뭐야? 그래 그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얼마야? 그래 200. 그 다음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얼마야? 얘네는 표본의 크기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눠낸다 했잖아. 얘는 왜 똑같이 안 가고 얘는 왜 똑같이 가는 건데? 아 지금 도대체 몇 번째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만 얘는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눠낸다니까? 그냥 차라리 분산하게 가는 게 좀 편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표본 크기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거기에 루트 씌운 게 용어잖아. 됐죠? 그럼 봐봐.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자, 그럼 194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얼마야 된다고? 아씨, 진짜. 아, 실컷 해놨잖아.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아, 얘가 확률이 아니잖아. 이거의 확률이 지금 0.2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아, 그잖아, 지금. 맞아?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아니, 이거 실컷 어쨌든 구해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잖아. 되죠? 그럼 얘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뭐 해주면? 아, 이 계산 어렵다, 진짜. 없어지겠지? 그 얘는 얼마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네. 누가? 루트 n분의 마이너스 1이. 그 n 나왔네. 얼마? 그래. 알겠어요? 됐니?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인서야 제발 만약에 앞에서 배웠던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확률분포에서 확률 분산, 평균 분산 구하는 거 다 까먹었다라면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고? 결국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고 모 평균이랑 똑같고 그치?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 분산의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값이랑 같다 라고 했어. 여기까지 알겠니? 일단 오늘 이게 주야. 이것만 알면 나머지 다 똑같단 말이야. 앞에서 했던 거랑. 알겠죠? 특별히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여러 가지 그 전체는 모집단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했다라면 이제는 그 중에서 일부 샘플링해서 걔네들의 평균들을 가지고 놀겠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는. 알겠죠?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대로 역추적. 아 그러면 걔네들은 과연 원래 모평균은 대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일까를 알아보는 게 통계적 추정, 모평균의 추정인 거야.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풀어보시고